예술인들의 생활고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술인들 참 예술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는데 살기가 팍팍합니다. 네. 서울 예술인들의 현실은 어떤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박지종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술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실제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힘드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 저부터도 힘들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글을 쓰고 뭐 혹은 그림을 그리고 이런 예술인 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고 계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서울시에서 조사한 실태를 한번 보면요. 월 2명 중에 1명의 벌이가 83만 원 이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소득이 1,819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연평균 1,0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예술인이 56%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5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23.5%, 아예 소득이 없으신 분도요. 21%나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12%, 그 다음에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7.2%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낮구나라고 생각하실 그런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순수 예술 활동으로 버는 돈이 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네. 많았고요. 월이 아니고 네. 연으로. 연 네, 소득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21%는 소득이 아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6천만 원 이상을 버는 예술인들이 7.2%에 이르는데 이렇게 고소득 예술인들은 과연 누군가요? 이 고소득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정말 정점에 오르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뭐 각 영역별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예술인 실태를 한번 보면요. 네. 거의 대부분 이 고소득을 올린 예술인 부분은 건축 분야와 방송 분야입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그나마 어떤 평균 소득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격차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제 건축이 연소득이 4,832만 원 정도로 나왔고요. 네. 방송이 3,957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두 분야가 가장 높은 분야라는 것을 보시면 나머지의 다른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영화 감독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요. 1,000만 영화를 하나 터뜨리면 10년은 버틸 수 있답니다. 500만 영화를 하나 터뜨리면 5년 버티고요. 100만 영화 버티면 1년 버틴답니다. 그러게요. 이 예술활동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자신의 혼을 쏟아붓는 건데 예술활동이 이렇게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가격,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다는 걸까요? 그 부분 굉장히 네.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누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저작권으로 수입을 얻으시는 예술인 분들이 17.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사실 예술인이라고 하면 저작권 수입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저작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된 것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예.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기업들이 뭐 누군가의 만화 혹은 그림 이런 것들을 그냥 도용해서 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시민분들, 국민분들도 여전히 저작권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불 없이 그냥 네. 이렇게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저작권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네.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한 곡당 얼마가 작곡가에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수에게도 가는데 그림이나 말씀하신 작품 활동 이런 건 뭐 무분별하게 쓰고 있고 복사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 현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예. 경각심을 갖고 이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러네요. 여겨집니다. 네, 뭐 이러한 이유로 예술 활동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을 앞서서 살펴주셨습니다. 이 소득 수준을 보니까 예술 활동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의문스러운데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소득이 적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서울시 예술인의 주 활동, 예술 분야의 활동 경력이 10년 미만이 34.2%, 10년에서 20년 미만이 29.8%, 20년에서 30년 미만이 16.1%, 30년, 40년 미만 11.6%, 40년 이상이 8.3%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년 미만인 분들이 한 34.2%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어떤 소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좀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런 생활고에 내몰리다 보면 열정과 꿈들이 또 혼자일 때는 버티지만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사실은 생활이 어렵잖아요. 네. 보면 유명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작품이 소더비에서 몇십억을 호가하지만 사실 당대에는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삶 때문에 예술을 포기하다 보면 우리 도시,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문화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예.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느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문화예술을 자꾸 육성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화예술이 돈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돼서가 아니라 네. 그 이상의 어떤 인간적이고 인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문화를 키우려고 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문화의 힘이 너무나 커져서 문화 자체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 어떤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선진국이라면 적어도 아주 좋은 문화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소득이 적고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서울과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가 정말 멋지고 다양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이제 문화라는 것이 지금 K-팝이네 한류네 이러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또 사그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소득 때문에 이렇게 예술을 포기하는 예술인들도 있지만 많은 예술인들이 투잡을 뛰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술을 위해서 다른 일을 또 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 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술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보장된다든지 아니면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거의 40%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겸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가장 높은 게 53.7%인데 낮은 소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겸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돈 얘기인데요. 21.9%가 소득 불규칙입니다. 이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 활동이 매달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꾸준히 이렇게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정말 많이 벌어서 1년 내내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작품 하나, 두 개 가지고 그렇게 버실 수 있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작품 하나 하셨을 때는 그나마 먹고 사시다가 또 작품 진행 중에는 생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연예인들도 네. 돈 많이 벌고 이럴 것 같지만 그분들도 이 소득이 불규칙한 것이 좀 이제 두렵고 겁이 나서 뭐 음식점을 차리신다든지 아니면 개인 뭐 카페를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득이 적고 소득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결국 예술에만 전념하기는 좀 힘들고 그 외에 겸업을 찾아보시고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먹고 산다는 문제, 사실은 네. 살고 먹어야 되는데 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삶보다도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예술인인데 네. 예술인들이 이렇게 삶이 어렵고 생활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일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 일명 최고은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그 내용들 혹은 그로 인해서 상황들이 좀 좋아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최고은법, 예.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실적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이다라고 하면 5년 동안 적어도 한 5개 이상의 작품을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영화다 하면은 영화 출연이면 적어도 3년 동안 뭐 세 작품 이상 출연을 하셔야 되고 연출이면 3년 이내에 적어도 한 작품 이상 또 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발표하고 언제든지 만들어내고 언제든지 출연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자기의 예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뭐 1년에 혹은 2년에 하나도 자기 작품을 이렇게 공개하기 힘들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이 법의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이 법의 체제상 그분들은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서 이러한 혜택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예술인들,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에게 돌아가게끔 좀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법만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효용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결책이 이제 예술인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술인분들도 그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서울시는 이번에 이런 조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시 예술인 희망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0년까지 일자리를 3,0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는 예술 교육 분야에 한 1,500개, 그 다음에 거리예술 분야에 500개, 공공예술 분야 300개, 그 다음에 공공사업 내 예술인 참여 분야 500개, 민간예술시장 분야 200개 등등 해서 이렇게 한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그런 서울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시의 예술인들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보일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2020년까지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3,000개 만들기 계획. 이게 캐치프레이즈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 서울시의 정책과 혹은 이런 플랜에 대해서 예술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환영하죠. 네. 왜냐하면 예술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데 어떤 지원이나 그런 어떤 지지 사업을 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죠.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졌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의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는 존재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혹시나 이것이 예술가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나 이것이 예술과 돈의 관계에서 무언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작품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제도라든지 모든 계획들이 다 우려와 기대가 함께 섞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가급적이면 우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잘 없애고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좀 예술인들이 마음 편히 작품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거듭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정말 예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서울시가 향후에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점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플랜이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라에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예술 문화에 관련된 진흥 정책들을 내건 적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아마 한 15년, 16년 전인가요? 그때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막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요. 네. 그때 이렇게 막 정부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영화 하나 잘 만드니까 이렇게 큰 돈을 벌지 않느냐. 네. 산업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문화예술에 뭐 영화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지원되었던 그런 결과로 지금 한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 아주 일시적으로 행해지고 또 사그러지고 일시적으로 행해지고 또 사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좀 국가적인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그런 플랜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만든 이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 한국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의 힘, 문화의 힘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가지고 이번 그런 2020년까지의 플랜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서울시가 그 예술인 주택 이런 거 공급한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 소개했거든요. 네. 주거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술인들이 사실 작업 공간이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인뿐만이 아니죠. 뭐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집값 비싸고 하루하루 나가는 소득이 지출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이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예술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면서 서울시의 어떤 예술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로 근처 한성대 입구에 예술인들을 위한 집을 지금 잘 짓고 있대요.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학로도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소극장들이 쫓겨날 위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됐으면 좋겠고요. 얘기가 나온 길에 이 문화 선진국들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살고 먹는 문제가 예술가들이 꼭 우리나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책적인 그 뒷받침이나 사회적 공조가 선진국들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모델 좀 없습니까? 뭐 가장 좋은 모델은 뭐 파리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죠.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상징성에 파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실질적인 어떤 제도가 더해지면서 파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제도 중에 하나는 메종데 아티스트라는 그런 이 제도인데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분이 파리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작업실을 구할 때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보험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서 아주 조금만 내면 1년에 뭐 한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되는 네. 돈만 내면은 1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요. 이 소득이 굉장히 불균형하잖아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달이 있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파리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파리를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파리 여행해 보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도 그리고 네, 음악도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좀 하루빨리 이렇게 네.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혹은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도시가 정말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의 모델을 좀 잘 가져와서 발전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메종이라는 게 아마 집 이런 뜻일 거예요. 불어로. 예, 메종대 서울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파리의 경우를 봐도요. 그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앞서서 한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류의 좀 사례만 봐도 문화라는 게 단지 문화라는 컨텐츠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러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정말 예술인들이 네. 마음 편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꾸준한 정책적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박지정 평론가님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지정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